합격 해커스. 안녕하십니까. 2025년 교행직 시험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오늘 연간 커리큘럼 소개시켜드리고 나왔습니다. 해커스에서 교육학 가르치고 있는 강서연입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교육학 만점 완전 정복 로드맵.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 과목을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면, 즉 100점을 받을 수 있으면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목표이고요. 해커스에서 공무원 교육학 가르치고 있고 기타 기존의 이제 대학들에서 교육학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자, 교행직 단번에 합격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공부하고 싶으신 분 없죠? 단번에 한번 공부해서 우리 한 번에 끝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일정 잡으셔야 되겠죠? 일정은 2024년 즉 올해 시험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년도 즉 2023년도 시험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 총선. 그죠? 총선 때문에 시험이, 국가직은 땡겨지고 지방직은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 참고하지 마시고 2023년 시험 일정 보시면 시험, 필기시험 합격하셔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필기시험 일정 기준으로 보십니다. 국가직, 구급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지방직 구급 보시는 분들 다 국가직 보시죠? 네, 이때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수 인원이긴 하지만 뽑아주기 때문에 이때 봐가지고 합격되시면 와라라라 좋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지방직 구급이 본 게임이니까 이제 이때까지 이제 공부 스케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직 구급은 4월 첫째 주 정도에 시험 봅니다. 4월 8일로 해서 23년도에 시험 받고요. 지방직 구급 같은 경우는 6월 첫 번째 주 정도에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게 지금 이제 5월 말부터, 즉 6월 초라든가 5월 말부터 보시게 될 텐데, 앞으로 1년 동안 쭉 레이스를 달려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로 시작하셔야 누구보다 빨리 합격하실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바로 공부 계획 잡으시고 강의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국가직 시험 보고 나서 지방직 시험 보고 나서 난 조금 더 7급까지 가보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은 7급은 이제 7월에 그 PSAT 보고요. 그 다음에 9월에 가면 전공 과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준비 진행하셔가지고 7급 보셔서 합격하시면 더 좋겠죠. 어쨌든 국가직 9급이건 지방직 9급이건 그다음에 국가직 7급이건 일단 교육학 과목의 시험 범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난이도의 편차는 있겠지만 항상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난이도의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난이도상으로 보자면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지방직 문제가 훨씬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험의 난이도가 점차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직 9급을 공부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7급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은 당연히 같은 과목, 동일 과목, 교육학 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 교육학 내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 지방직, 국가직 9급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필수 과목 전문 과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의미가 없어졌고요. 어쨌든 교육행정직, 교행직 공무원을 이제 9급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5과목을 필기 시험을 봐서 이 5과목을 평균한 점수가 적어도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 한 3, 4점 정도, 올해 같은 경우 94점 정도가 이제 커트라인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점수에,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85점에서 90점 사이 정도에는 걸려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국어, 영어, 한국사 잘하셔야죠. 물론 기본으로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잘하셔야겠지만 다른 과목들에서 빵꾸 나면 절대로 그 점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모든 과목을 기본적으로 85점 이상으로 맞아주셔야 되겠고, 일부 이제 어떤 분들은 특별히 영어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국어가 또 약하신 분들이 있고 한국사가 특별히 약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도구 과목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능력이 올라와줘야 되는 것 때문에 암기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은 초반에 좀 잡아주셔야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런 과목들에서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변화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같은 경우는 점차로 후반부로 가서 갈수록 비중을 높여주셔서 거기에서는 이제 95점, 100점 혹은 이제 적어도 85점 이상 맞아주셔야지 이 시험을 완전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도 이제 이런 과목들이 암기라고는 하지만 내용량이 적지가 않아요. 따라서 많은 내용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는 어떤 다양한 개념과 사람들의 이름과 뭐 이론들을 암기를 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됩니까? 이해가 돼야, 그 속에 있는 논리 구조가 이해가 되어야지 그 많은 양이 암기가 되고 시험날 마지막 날까지 그거 기억이 살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스케줄에 어떤 이 메커니즘에 맞춰서 우리 교육학개론도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특히나도 이제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도 다른 영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가끔 계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학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분들도 교행직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즉 교육학을 전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교육학 시험에서 85점 이상은 당연히 맞고 90점, 95점 어떤 경우엔 100점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커리큘럼 진행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교행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 확실하다고 하시면,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서 젊음을 불살라 보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학개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교육학 만점을 목표로 해서 단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짱짱하게 커리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원래 본 강의는요, 우리 시험은 6월 초 정도에 이제 전년도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했다 다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때쯤에 이제 대학교가 이제 종강을 하잖아요. 방학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점점 슬슬 이제 진로를 준비하시죠. 막 탐색하시고 결정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7월에 시작하게 돼요. 하지만 좀 더 빨리 결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월에 이제 무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입을 좀 더 쉽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도 교육학 과목 교행직 공무원 되고 싶지만 교육 하나 배워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는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 혹은 교육학을 공부하시는데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인지 알아. 근데 중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포함하는지, 고등교육이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는 건지조차도 모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학의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이라든가 기본 어떤 다루고 있는 내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도대체 교육학 뭐 하는 과목인가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간 워밍업, 제가 공부할 때 바로 이렇게 전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워밍업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중순 정도에 아마 왕초보 기초반을 개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추후에 안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왕초보 기초반은 무료 강의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오셔서 교육학 과목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강선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 도대체 수업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이 선생님과 같이 1년 동안 지내볼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초보 기초반을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해서 워밍업과 기본 준비, 밑 준비를 좀 끝내놓은 상태에서 기본 이론반 시작하겠습니다. 7, 8월 기본 이론반, 그다음에 요 다음에 심화 이론 안 하나요? 네. 그렇게 이론만 주구장창 잡고 온다고 해서 심화 이론이 학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빠르게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합격에 빨리 한 걸음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뭘 했다?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 이론이 끝나면 곧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갑니다. 기출문제 중에서도 기본 기출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알아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9, 10월에 다루고요.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요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들은 다 맞추는 거 틀리면 당연히 떨어지지만 남들이 못 맞추는 걸 맞춰야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출문제, 심화 기출문제까지 해서 다루게 되는 것을
11월, 12월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1차적인 준비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다? 뭔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습하는 데 필요한, 교육학을 시험 봐서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충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집어넣기만 하고 꺼내지를 못하면 어떻다? 합격하기가 어렵다. 즉 우리 시험을 본다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던 지식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는 관계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정말로 2025년이 밝으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어떤 지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맞춰서 문제 선지를 읽어가면서 매칭을 시켜갖고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서 마찬가지 모의고사를 확장시켰습니다. 이 모의고사 형태는 어떻게 보이냐면 처음부터 모의고사로 바로 들어가면 문제 출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겠죠. 따라서 처음에 어떻게 영역별 모의고사로 진행합니다. 8주니까 8개 영역으로 나눠서 매주 시험을 모의고사 형태로 20문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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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설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이게 재학습하셔야 될,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될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드리고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가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모의고사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 2월에 8주 동안 영역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아까 봤던 대로 4월 초가 되면 국가직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직 시험 보기 전에 4주 정도는 동영 모의고사 1 이렇게 끊어서 가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모의고사 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 5월 강의로 해가지고 8주 동안 여러분들 지방직 시험 준비하실 수 있는 동안 어쨌든 지방직 시험 목표로 해서 최종 그 포인트로 해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해서 보자면 12주간 동형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동형 모의고사가 뭐냐고요? 어이구,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형식으로,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모의고사를 본다는 거죠. 즉, 전범위 모의고사를 매주 봅니다. 그래서 매주 한 회에서 2회 정도, 그래서 진행하면서 모의고사 풀면서 문제 접근하는 방식,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들었던 것 같은데 잘 정리가 안 됐다는 걸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시간이고, 문제 풀어가면서 결국 자기 점수를 계속 어떻게 됩니까? 카운팅 해가면서 다른 분들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합격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출 준비, 한마디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끌어내는 준비가 완료가 되면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 보러 가기 바로 직전주 마지막 한 주의 강의 동안은 요 강의들과 별도로 무료 강의로 이제 마지막 최종 찍기 신공을 발휘하는 최종 파이널 특강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시험 준비를 맞춰드리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커리큘럼 설명 잠깐 드려볼까요? 왕초보 기본반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6월에 개강합니다. 교육학 을 공부하는데 내가 정말 왕초보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노베이스야. 그럼 꼭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초의 정말 입문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육학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텝 1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7월에 개강합니다. 8주간 교육학 본격적인 진짜 진짜 왕초보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초는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 강의고요. 초수생은 당연히 들어주셔야겠고, 재수생 같은 경우에도 여기 써놓지는 않았으면은 기본 개념을 좀 잘못 잡혀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은 이제 재수인데 내가 진짜 처음부터 시작한 1년 공부한 재시가 아니고 공부에서 떨어진 그런 재시생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뒤늦게 좀 진입하셔갖고 막 엉망진창 왔다리 갔다리 뭐 어디 이렇게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아니고 그냥 마지막 기출만 와장창 외워갖고 시험 봤어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 체계를 제대로 잡으셔야지 나중에 오개념 잘못된 개념이 없으시고 다시 오해해서 틀리는 경우가 없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본 구조가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암기해야 될 내용량이 줄어드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외롭게 별거 없어. 왜냐하면 기본적인 개념 틀을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한 어떤 논리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좀 약간 암기할까 몇 개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체계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기본 이론반 수강해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부터 이제 기출문제 기본반 들어갑니다. 기출 기본에서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핵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기를 완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이제 실전 적용을 통해서 암기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본 이론을 내는 완벽하게 좀 들은 것 같고 교육학의 이론 체계는 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문제풀이로부터 재수생들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수생이냐, 내가 어떤 재수생이냐에 따라서 시작점을 스텝 1부터 혹은 스텝 0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이제 개개 그 큰 커리큘럼 안에서 소개드리진 않지만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특강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거 특강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3배속 압축이론 특강이 9월 정도에 개설이 될 겁니다. 즉 기본 이론반 듣고 기출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진행되는 큰 커리큘럼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의 부속되는 특강들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제가 별도의 뭐 특강에 대한 커리큘럼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3배속 압축 특강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이냐, 교육학을 쭉 공부했어. 2달, 3달 공부를 했는데 정리가 안 돼. 근데 기출문제를 풀긴 풀어야 돼.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혼자 정리하기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계시겠죠. 당연히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에서 다루었던 이론들을 어떻게 4주 만에 짧게 정리해드리는, 핵심은 요거다 정리해드리는 압축 강의를 진행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교육 법령 특강이라든가 교육 과정 특강 같들을 갖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개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압축 이론 특강 같은 경우에 이제 빈칸 넣기 문제를 통해서 교육학 내용을 요약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나가고요. 더불어서 이제 11월 되면 심화 기출 문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나요? 임용 시험에 나오는 것도 공부하나요? 임용 시험에 나오는 것도 공부합니다. 교육학의 과목이 객관식으로 출제된 게 공무원 시험하고요. 과거의 임용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학 기출은 9급, 7급 가리지 않고 전체를 다 공부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건 필수고요. 임용 기출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기출과 같은 정도 레벨 수준 이 정도면 공무원 시험에 똑같이 또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거 그런 것들 가져와서 공부합니다. 더불어서 공무원은 나오지 않았지만 임용에 나왔던 문제가, 임용에 한두 번 나왔던 문제가 공무원 기출로 넘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시험에서 나왔던,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 나왔던 조화리의 창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임용 기출 문제를 보셨던 분들은 이거 공부했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억 잘하지? 바로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용까지 확장하셔야 단번에 합격할 수 있는 교육학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교행직 시험의 어떤 그 난이도 수준이 우리 국영수 국어하고 영어 시험도 점차 수능에 맞춰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너무나도 이렇게 그 낮은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약간은 높이 있는 이 지식 수준을 묻는 식으로 변형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 임용 시험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는 심화 기출 문제 풀어나가면서 점차로 이제 전체적인 포인트, 핵심 출제 포인트를 확실하게 다 다지고요. 더불어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가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역별 요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전 감각을 급상시켜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갖고 있던 이제까지 집어넣었던 지식을 꺼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별로 하면서 실전 감각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로 쭉 진행하다 보면 내가 공부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자기의
공부 보따리를 채워나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출 변형 문제나 신규 출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공부했던 것들을 접근해 볼 수 있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로 들어갑니다. 스텝 5, 6 국가직과 지방직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전 모의고사로 정말로 만점 실력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경학 문제나 킬러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시험 푸는데 익숙해집니다. 시험 푸는 어떤 스킬도 늘고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것들을 소거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이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차로 좀 더 안정적인 합격 실력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찍기 신공 특강,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파이널 특강까지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합격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 번 시험 봐서 지쳐가는 공무원 수험생이 되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단번에 합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내년도 교행직 합격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